안녕하세요. 진희쌤입니다. 2021년도도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투자 유망 지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21분 전문가에게 2022년도의 투자 유망 지역이 어딘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4개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죠. 서울 지역 중에서 유망한 지역, 수도권 지역 중에 유망한 지역, 그리고 지방에서 유망한 지역, 유의해되는 지역, 이런 식으로 4개를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질문을 드려서 답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달라서 이 부분들을 저도 보면서 헷갈려 했는데 이걸 엑셀 파일로 좀 중복된 지역들을 추려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언급이 많이 된 지역이 서울 강남구입니다. 총 11분이 언급을 했고요. 모두 모두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21분이 참여를 했는데 2분은 의사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9분 중에 11명이니까 거의 과반수 이상이죠. 이분들이 내년 강남구가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강남구가 상승한다 이야기는 아무래도 지금 내년 대선이 있고 유력한 대선 후보 이 신분이 양도세 일시 완화를 했죠. 그러면 아무래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못난이들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 확률이 크고 지금도 올 하반기에 서울에 있는 중심지 같은 경우는 신고가들을 계속 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출에 영향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대출 영향을 많이 미치는 2분위, 3분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가격을 조정을 받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강남이 모두 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1분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강남이 오른다. 그리고 또 오른다로 하는 지역이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6분이 모두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두 유망이죠. 유망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이 4분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모두 유망. 그래서 강남, 경기도 성남,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모두 유망이기 때문에 내년에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지역 중에 서울 강남구와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유망하다, 유의해야 된다 이 말이 좀 헷갈리는데 지역 하나를 두고 어떤 분은 유망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지역들이 있다고요. 그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총 7분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 7분 중에 2분이 유의해야 된다. 5분이 유망하다. 그러니까 유망하다는 분이 더 많으신 거죠.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까지 조정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3분 같은 경우는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럼 4분이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7분 중에 4분이 유의해야 된다. 3분이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1분이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3분은 유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언급된 요 지역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급한 지역들은 멀티차트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강남과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 시장 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 색깔이 강남입니다. 강남이고요. 그러면 보라 색깔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최근에는 지금 강남보다는 분당구가 훨씬 더 시장 강도 힘이 셌었어요. 왜 그러냐 밑으로 내려오시면 전세가 훨씬 힘이 셌죠. 그래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전세 힘이 굉장히 세서 그 매매를 밀어 올리면서 거의 2개 흐름이 같지만 작년 임대 입법 이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가 훨씬 힘이 세게 매매 전세가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의 동향을 살펴보면 거의 2개 흐름이 같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 과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좀 전세가율이 높았던 시점 이 언제였냐 보니까 16년 3월이었습니다. 16년 3월에 강남구는 64% 전세가율이었고요. 분당구는 78%였습니다. 와, 전세가율 멋집니다. 그죠? 전세가율이 이렇게나 멋진 시절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의 전세가율을 보니까 강남구는 46%입니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52%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이래 되면 지금 이제 대출 규제에 의해서 금리도 올라간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전세가율이 올라와줘야지 내가 전세를 갈지 매매를 갈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세가율이 좀 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상저하고 보다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좀 전세가율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강남과 우리가 분당을 비교해 보니까 흐름은 거의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두 개 지역 중에 전세가 먼저 움직이는 지역부터 움직일 거고 그 속에서 지금 따라가는 지역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입주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2년 내년도죠. 내년은 필요한 수요량보다 확연히 부족하다는 게 보이시죠? 부족합니다. 그런데 23년, 24년도는 지금 물량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지금 24년도에 물량이 조금 많았는데 14년보다 물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24년 이어서 지금 물량이 강남구는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물량이 부족하다라 했는데 그 부족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국시적으로 많은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강남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23년, 24년 물량이 많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성남시라 보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좀 부족한 상태였죠. 18, 19년이 대표적으로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적정 수요량 정도 수준에서 들어와 있고 근데 24년도는 좀 부족한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평균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주 물량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좀 언급됐던 지역들 강남구, 해운대구, 연수구, 세종 이런 지역들 대표되는 지역들이죠. 이 지역들 시장 강도 흐름을 좀 한번 볼 건데요. 과거에 보니까 16년도에 부산 해운대구가 먼저 스타트를 했어요. 상승 스타트.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 그 다음에 세종, 연수구 이런 순서대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움직였고 최근까지는 인천 연수구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일 때 힘이 좀 꺾였고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핑크 색깔 전세니까 강하게 움직였다 조금 꺾인 상태고 지금 나머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지역이 세종이죠. 세종은 거의 0 포지션에 있습니다. 0 포지션에 있다는 것은 지금 스탑. 시장 강도를 제가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를 했는데 속도를 냈을 때 키로수가 100이 나오고 200이 나오는데 지금 0입니다. 0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멈췄다라는 거죠.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 전세 거의 0 포지션에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아직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세가율은 지금 이 지역들 중에서는 인천이 가장 좋습니다. 60%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40%대 전세가율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오를 거다라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제주가 있었죠. 제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구간이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이 하락 구간이었는데 하락 구간을 걸치고 지금 반등을 언제 했냐면 19년 8월부터 이거 어탑니다. 2000년 8월부터 상승을 했었어요. 2000년 8월부터 상승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 미분양이 좀 남아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미분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홀로동 그리고 안 그러면 타운하우스 이런 개념일 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분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죠. 그래서 2020년 8월에서 21년 지금 12월까지 얼만큼 올렸느냐 제주시 같은 경우는 36.1% 올랐어요. 평균이 36.1% 올랐다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면 40% 50% 오른 단지도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또 들어오른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다. 거의 1년 반도 안 된 시점에서 36%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서귀포는 15.6%니까 좀 덜 올랐죠. 그래서 내년에 오른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른 아이들 2차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서귀포에 지금 좀 상승률이 좀 낮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의 언급이 유망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의해야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산 같은 경우 시장 강도가 반등했던 시점이 19년 11월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빵 터뜨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급등했죠. 급등한 상태고 지금은 속도를 내고 속도를 줄인 상태이거든요. 최근에 조금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한 9월 달부터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물량을 이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적정 수요량인데 적정 수요량보다 항상 물량이 많았었는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도 물량이 조금 많죠. 22년. 24년이 확 부족하게 나옵니다. 부족하게 나오는데 정말 부족한지 이건 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아있지만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건 아니고 19년
11월부터 지금 21년 12월까지 엄청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지금 몇 퍼센트 올랐냐면 48%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쉬어가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 때문에 분양을 미루고 있는 사업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 착공 요 단계에 있는데 아직 분양하지 않는 아파트 대표적인 우리 1000세대 이상 되는 몇 개만 제가 뽑아봤어요.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뽑아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래구에 있는 온천사 4000세대가 넘죠. 그리고 동래구에 있는 안락동 1400세대, 그리고 진구에 있는 양정 1 2200세대, 그리고 남구에 있는 우아미래 2800세대, 남구 대연 3에 4400세대, 부산 진구의 양정 3 900세대. 이런 아이들이 지금 분양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착공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온천사 같은 게 23년 예정이라 돼 있는데 2023년이 될지 24년이 될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얘가들이 분양을 해봐야 우리가 아는데 아직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착공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주 시기가 거의 한 23년, 24년 정도는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합해보니까 대략 지금 한 15,000세대 정도 돼요. 근데 부산에 지금 필요한 연간 수요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수요량이죠. 한 17,000 정도 됐거든요. 17,000 정도 돼서 제가 지금 2024년도에 한 7,000세대에서 플러스 15,000세대를 얹으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7,000세대 플러스 15,000세대 하면 지금 22,000세대 정도 되죠. 22,000세대. 그러니까 지금 적정 소요량보다는 좀 많이 오버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4년에 부족하는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정비사업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지금 분양을 올해는 나갔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의 23년, 24년에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부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물량이 좀 많았을 때 좀 조정을 받았느냐. 부산이 지금 조정을 겪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12, 13, 그리고 17, 18이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년 조정받고 3년 오르고, 2년 조정받고 3년 오르고, 지금 이제 조정받을 시기인 거죠. 실질적으로 물량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면 부산의 전세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19년 11월에 저희 부산 전체 전세가율이 얼마냐면 69.28%였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70%가 넘는 지역들이 있죠. 사상구 75, 사하구 73, 진구 75, 영도구 77. 우리 대표 지역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 63, 그리고 수영구 55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의 전세가율은 58.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 이상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고,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해운대 건물가 48%, 그리고 수영구 40%, 동래구 5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가율이 한 10% 정도는 다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조금 올라와 줘야 되고, 앞으로 물량도 조금 줄어들어야지 부산 같은 경우도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쉬어가 있거나 안 그러면 국지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나오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생존기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생존기일이 거의 30일 기준이에요. 30일이라면 중개사님들이 물건을 올리시면 보통 네이버에서 한번 올리게 되면 그 물건을 안 팔려서 다시금 재등록하는 시점이 거의 한 달 기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일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거의 물건이 안 팔린다라고 보는 거죠. 평균값이긴 하지만.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부산 전 지역이 지금 평균적으로 생존기일이 한 31일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나마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장군, 북구, 사상구, 강서구, 그 다음 남구, 동구, 서구, 그리고 중구 이런 쪽은 조금 생존기일이 한 25일 정도로 되니까 좀 줄어들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세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도 언급적으로 유의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유망하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세종도 부산과 비슷하게 상승을 했죠. 19년 11월에 급등을 했는데 이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거래량도 거의 역대급으로 거래가 많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 물량도 계속 줄어들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도 많이 올랐죠. 저는 세종이 20년도 가장 많이 올랐던 원인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전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동반되어졌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고,
상승률이 94.5%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상승했죠. 그 옆에 있는 대전도 63.4%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란 말이 있죠.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조금 조정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적으로 그래 조정받지는 않았어요. 국시적으로는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낮게 찍히는 단지들이 나오긴 하는데 극단적으로 막 급락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속도는 지금 줄여서 거의 0 포지션에 들어와 있고 차는 멈췄어요. 차는 멈춘 상태인데 가격은 지금 그렇게 평균적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세종의 미분양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나는지 여부, 그리고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지 여부,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이 내년에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똘똘한 한 채에서는 세종이 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분들 중에 세종이 갈 수 있다라고, 내년에 좀 유망하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종 옆에 있는 대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대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까 세종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18년 9월에 반등을 해서 그 전에 좀 움직이긴 했지만 크게 안 움직였고, 이제 완전히 반등 시점을 찾는다 하면 18년 9월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많이 상승을 해서 거의 8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때 거래도 좀 많이 됐고,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23년도가 좀 부족해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조금 많죠. 내년에 조금 많고 내후년에 조금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두 개 대체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과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전세 가율이 얼만큼 이제 버텨주고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의 전세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반등했던 시점 18년 9월의 전세가율을 보니까 대전이 76.9%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유성구도 75, 대덕구도 74, 거의 다 70%대죠. 그때 저도 요 당시에 19년도였죠. 19년도에 대전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유성구에 매전갭이 그때 3천, 4천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했죠. 근데 지금은 언감생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2021년 12월 기준으로 66%.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동구 빼고는 다 60%입니다. 유성구 63, 서구 65, 중구 66, 다 60%니까 여기도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전세 가율이 낮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은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19년 10월에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고 거래량도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많이 됐죠. 그런데 23년대 물량이 좀 많아요. 적정 수요량 한 3배 정도 수준이 많거든요. 그러면 22년도도 많고 23년도 많고 이어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축은 당연히 조정을 안 받겠죠. 근데 구축들이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인천의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인천의 날씨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인천 연수구는 비가 오는데 예를 들면 저기 서구는 남동구는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듯이 국지적으로 시장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 전체적으로 많지만 많은 지역에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 유망하다, 유의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역을 인천 안에서도 구분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도 전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 강도 반등했던 시점, 상승 시점에 보니까 19년 10월에 74.17%에서 전세가를 높았죠. 와, 부평구 거의 80%입니다. 멋집니다. 그렇죠? 계양구 79%, 미추홀구 79%, 대장이 연수구가 68%였어요. 그리고 남동구 78%, 동구 80%.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 전세가율 보니까 63.16%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여기도 한 10% 정도 떨어졌죠. 부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70%가 넘는 지역이 없네요. 제일 높은 데가 보니까 동구, 남동구가 전세가율이 좀 높고 나머지들 보니까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대장이 연수구 같은 경우는 59.57% 많이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년, 20년 급등장을 지나왔고 이제는 시장은 수급장으로 움직입니다. 수급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입지사항으로 그리고 정말 실수요자가 받쳐주는 그런 지역들을 선별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진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공 투자, 잃지 않는 투자, 행복한 투자 응원합니다.